데프니가 학교 샤워실에서 수다를 떨던 중 어떤 괴한이 그녀를 습격하고 묻습니다. 드라마에서 인종과 피부색,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섭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데프니의 대답은 As an Asian woman, I think it's cool. I mean, not to oversimplify a thorny issue, but everyone loves it when white people play Jesus or a professional boxer. Why can't it ever go the other way, right? 괴한의 정체는 벨마. 예전엔 데프니와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틀어진 사이죠. 대체 왜 습격한 건지 모르겠고 벨마는 자기 락커를 여는데 거기서 브렌다란 소녀의 시체가 뇌가 없는 상태로 나와 충격을 줍니다. 벨마의 락커에서 시체가 나와 그녀가 살인범이란 의심이 도는데요. 형사인 데프니의 엄마들은 누명을 벗기 위해선 벨마가 진범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벨마는 십수년 전 엄마가 실종된 이후 미스터리 얘기만 환각을 보는 증세를 겪고 있어 질색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인 노빌과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피해자가 부자 소년 프레드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벨마는 프레드 집으로 침입. 또다시 환각 증세를 겪지만 노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밝히자 그게 웃겨서 환각이 멎습니다. 그리고 밝혀지기로 프레드는 2차 성징이 안 와서 그 나이 되도록 털이었는데 브렌다가 이걸 찍었다는군요. 벨마도 이 사실을 알았으니 브렌다처럼 만들어주겠다며 다가오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프레드의 다리를 쏩니다. 프레드는 뇌물을 주려던 거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범인으로 체포당했고요. 쓰레기통에서 뇌가 사라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걸 마지막으로 1화가 끝납니다. 프레드를 잡은 건 벨마지만 그 변호사는 벨마의 아버지가 맡게 됩니다. 한편 벨마는 데프니에게 엄마와 관련된 미제 사건 파일 좀 구해달라고 옛 우정에 호소하며 부탁하는데요. For $500. 개수작은 안 통합니다. 벨마는 어떻게든 $500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먼저 노빌에게 빌어보지만 실패. 벨마를 좋아하는 노빌은 장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다 엄격결에 현상수배범을 잡아서 $500를 구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벨마는 데프니와 딜을 하는데 사실 그녀는 닉네임 캔디맨, 마약 브로커였고 밀매를 돕게 됩니다. 싸가지 없는 화술 때문에 실패했지만요. 이 과정에서 데프니가 친부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돈을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아빠와 딜을 해서 프레드의 무고를 입증하려 하는데요. 부잣집 도련님인 프레드의 등신 같은 생활상을 보고 Cutties. Mother, cutties. 법정에서 스테이크를 썰게 하여 저런 병신이 어떻게 뇌를 파고 시체를 유기했겠냐는 주장을 펼칩니다. 먹혀들 뻔했지만 사람들 비웃음에 빡친 프레드가 내가 죽인 거 맞다고 난동을 피워 유죄 확정.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다 실패한 벨마 앞에 데프니가 나타나 대가 없이도 미제 사건 파일을 줍니다. 그때 또 환각이 시작되는데 데프니는 어쩔 줄 몰라 하다 키스를 해주고 벨마는 환각이 멎습니다. $500랑 프로포즈도 하려던 노빌은 이걸 다 봐버렸고요. 파일에 있는 정보는 엄마가 프레드네 집과 무슨 관계가 있던 것입니다. 면회로 프레드 본인에게 정보를 구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요. 한편 노빌의 엄마는 왠지 모르게 벨마를 주시하는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노빌 덕에 체포되었던 아시아계 미국인 테러는 우연한 기회로 탈옥을 합니다. 프레드도 같이 탈옥했지만 금방 붙잡히고요. 노빌은 아빠가 엄마에 관해 무언가 숨기는 걸 눈치채곤 그게 뭔지 듣게 됩니다. 다음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와 모임을 가진 주민들. 경찰은 살인마가 섹시한 여학생만 살해한다는 참 놀라운 결론을 도출합니다. 학생 전부를 지키기엔 예산이 딸리니까 제일 섹시한 학생 5만 선별해서 지켜준다는데요. Wait, so a couple of middle-aged white dudes are gonna decide which of us are hottest? 라고 벨마가 따지고 여차저차해서 벨마가 선별하게 됩니다. 벨마는 출소한 프레드와 만나 학생들 중 누가 제일 섹시한지 골라보라 하고요. 프레드에게 여성성의 신화라는 책을 주는데 그걸 읽은 프레드는 성취향이 관능적인 여자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가 되고 페미니스트가 됩니다. 한편 데프니는 노빌의 도움을 받아 친부모가 크리스탈 코브 광산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을 역사관에 가서 가난하기 적에 광산에 있던 기억을 떠올리네요. 벨마는 선별된 아이들이 타겟이 되지 않게 자기처럼 못나게 바꾸려다 실패합니다. 살해당하지 않으려고 정체성을 바꾸는 건 잘못되었다나? 그리고 벨마에게 폭언도 해줍니다. In fact, your definition of womanhood is even more restrictive than ours. 다음날 새엄마가 학교까지 벨마를 데려다 주다 산통이 오는데요. 구급차가 올 수 있게 인파를 물려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마침 보이던 그 섹시한 여학생들에게 인파를 현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이 에피소드 교훈인 듯한 말로 설득하는데 뭐라고 짓거렸는진 기억에서 삭제시켰으니까 묻지 마시고 아무튼 그들은 섹시한 춤을 춰서 인파를 유인. 새엄마는 무사히 아만다를 출산합니다. 한편 섹시한 여학생 중 지지는 이 기회에 스타일을 바꿔보고 노빌과 썸을 타게 됩니다. 살인마 때문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산에 들어간 데프니는 모습을 감춘 채 자신들이 친부모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들은 한때 광산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아니며 데프니의 엄마들이 자신들로부터 데프니를 빼앗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뢰한다면 다시 광산으로 오란 말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아빠의 서류를 뒤진 프레드는 자기 가족이 지금 집을 사기 전 에드나 박사라는 신경학자가 그곳을 소유했다고 벨마에게 가르쳐줍니다. 여자친구 생긴 노빌은 이제 벨마와 시간을 덜 보내려 하지만 But I have a clue about my mom, and I can't research it without you. Please. 라는 이유로 벨마는 찝적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비밀이 없는 노빌이 지지한테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Oh, wait, that. No, I know about that. Wait, you do? He told you? He did. 교묘하게 지지를 속여서 에드나 박사가 노빌의 할머니란 걸 알게 되고 노빌은 비밀을 깬 지지에게 화를 냅니다. 광산으로 돌아간 데프니는 친부모와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벨마는 노빌의 엄마를 협박해서 에드나 박사에 대한 정보를 약속받습니다. 과거 해리 미팅이란 남자는 성가신 애들 히피들을 군인으로 세뇌시키고자 했습니다. 최면수를 썼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실패했는데요. 그러던 중 뇌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에드나 박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녀와 협력, 히피의 뇌를 다른 사람대로 갈아치워 군인을 양성하는 스쿠비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나 박사는 서서히 미쳐가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뒀고 그곳이 현재 프레드 집이라네요. 그런데 엄마와 관련된 증거를 접하려 하자 환각이 살아나 벨마는 기절합니다. 접하려 할 때마다 환각이 돋습니다. 한편 데프니는 친부모와 광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벨마는 환각이 아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빠는 엄마가 단순히 도망친 거지 실종이나 납치는 아니라고 믿는데 아빠가 자기를 덜 사랑해서 아빠에게 화나서 그래서 환각을 겪는. 사실 대체 왜 저런 추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하튼 일과 새엄마만 신경쓰는 아빠에게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딸을 사랑하라며 봉춤을 춰서 협박합니다. 아빠 문제를 해결한 듯하자 벨마는 막무가내로 증거를 접합니다. 다행히 환각은 없었고요. 벨마의 엄만 프레드네 집에 있는 에드나 박사의 비밀 연구실에 관심을 가졌고 그 지구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데프니는 사실 친부모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때마침 들이닥친 양모들 덕에 구사일생하지만 친엄마는 기회를 틈타 도망치고 연쇄살인마를 만납니다. 양모들 말에 따르면 과거 저들을 쫓던 당시 시간을 끌기 위해 저들이 데프니를 버렸답니다. 이쪽은 해피엔딩이고 프레드네 집에 온 벨마, 프레드 그리고 아버지. 그곳에서 에드나 박사의 실험실을 찾았는데 환각도 다시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 중 징키스가 적힌 쪽지를 본 벨마 아빠는 비로소 딸의 말을 믿게 되는데 그러자 환각이 영영 사라집니다. 징키스는 벨마 엄마의 필적이라고 합니다. 징키스를 단서로 계속 엄마를 찾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 그 사이 프레드가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이 과정에 축제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이유로 생략합니다. 프레드는 납치된 곳에서 뇌만 남은 살해당한 여학생들과 만납니다. 기계장치의 힘으로 살아있는 데다 의사소통까지 가능했죠. 프레드는 고립으로 인해 맛이 갑니다. 한편 벨마, 데프니, 노빌, 지지는 산골짜기 오두막으로 캠핑 갔다 절벽으로 바위와 같이 굴러떨어져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니 탓이네 내 탓이네 하다 겨우 탈출해서 지하로 이어진 비밀의 방으로 가 프레드와 뇌들 그리고 벨마의 엄마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납치범이자 살인마를 기억하지 못해서 벨마는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고 살인마를 찾기 위해 I'm running out of time for my mom to remember who the serial killer is, so I need you to break into your mom's office, change my grades, and print me a new report card. Wait, what? 노빌을 이용합니다. What? Who's the father? The father is Norville. 한편 데프니와 프레드는 지하에서 뇌들을 버리고 튀려던 것 때문에 인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다시 인싸가 되기 위해 사귀는 척을 하자고 데프니가 프레드를 꼬시고 그들의 작전은 먹혀듭니다. 프레드를 잘 다스리는 데프니를 눈여겨본 프레드 엄마 빅토리아 존스는 며느리 대하듯 데프니를 데리고 회사 견학을 시켜줍니다. 노빌은 이용만 하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And it's all your fault because you took too long to get me my new report card. 미인패만 끼치고 끝까지 지 탓은 안 하는 I am so sorry about your house, and you should absolutely place the blame where it's due. The police. 이기적인 벨마에게 질려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벨마 엄마는 살인범을 기억해내는데 그 정체는 바로 자신. 엄마가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벨마는 누명을 밝혀내기 위해 다시 움직이고 정신이 없어서 늘 그랬듯 대화 좀 하자는 노빌을 무시합니다. 유치장에 갇힌 엄마를 만나 Velma, I did it because I wanted to put the brain of a popular girl into the head of my daughter. Velma, I did it because I wanted to put the brain of a popular girl into the head of my daughter.
Velma. Yeah, Mom, I get it. Wait, you keep saying the exact same thing. 그녀가 최면에 걸린 상태란 걸 알게 됩니다. 또 한편 살인마를 만났던 데프니 친모는 사실 도망쳤었고 그자에게서 빼앗은 시계를 데프니에게 전해줍니다. 데프니가 그걸 보여주자 벨마는 기억해냅니다. 엄마가 실종된 날 누군가 현장에서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고 그래서 환각을 겪었던 것입니다. 벨마는 지지에게서 노빌이 전학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벨마가 무시했던 노빌의 전화가 그 내용이었죠. 죄책감에 벨마는 그간 무시해왔던 노빌의 보이스 메일들을 듣는데요. 전부 다 그냥 일상적인 말뿐이었는데 그걸 들은 벨마는 노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엄마가 남긴 단서로 벨만 시계가 프레드 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검색 한 번으로 진상을 밝혀냅니다. 프레드 집으로 간 벨만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노빌에게 보이스 메일을 남기고요. Norville, look, I know you hate me, but in case I die tonight, I just wanted to say you'll always be my best friend. That's it. Bye. Love you.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빅토리아 존스. 사실 그녀는 해리 미팅의 딸이었습니다. 목적은 성공한 삶이었지만 모자란 아들놈이 문제였죠. 그래서 에드나 박사의 저택을 사서 그녀의 연구를 입수. 아들의 뇌를 회사 운영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바꾸려 했고 그래서 섹시한 여성을 노린 것입니다. 이걸 눈치챈 벨마 엄만 최면에 걸려 빅토리아의 꼭두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데프니를 쓰려던 빅토리아는 벨마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뇌를 꺼내려 듭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If this is the end, I need you to know that I love you. I love you too, Norville. What? Velma, I got your VM voicemail, and I love you too. 이런 일이 벌어지고 노빌이 빅토리아의 총알을 튕겨내 종유석을 맞춰 그녀를 살해합니다. 벨마는 빅토리아의 시체 앞에서 트월킹을 춥니다. 사건이 다 끝나고 We're not friends. Norville killed my mother. She tried to kill me first. Only because she was possessed by the ghost of your grandma. Fred, ghosts are not real. Oh, what a surprise! Velma's standing up for Norville, the love of her life. 다들 사이가 파탄납니다. 벨마는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Velma, did you change the locks again? Let us in. We still live here. Hello? 데프니는 집으로 보내진 누군가의 편지에 놀라며 프레드는 경매로 산 펜에 꽃무늬를 그리고 운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걸 끝으로 벨마 1시즌은 끝납니다. 개소리 같은 영상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혹시 HBO Max가 한국에 들어오던가 넷플이 E&E를 사던가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면 절대 보지 말아주세요. 불법 다운로드로 볼 수 있다 해도 제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